네, 시계를 넓혀보죠. 언제나 이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정철 수장의 시장 한수 시간입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미국장에서는 피크아웃 논란이 꽤 있었는데요. 내일 금리 인상을 앞둔 우리 증시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부분들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는 제가 사실 그 전날 특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조금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뜻하지 않게 양적 긴축이라는 것을 올 후반기에 할 수 있다라고 제롬 파일이 들고 나오면서 이게 왜 그럴까? 분명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들고 왔을까 그랬을 때 혹시 제롬 파일은 먼저 CPI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혹시 알았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오늘 딱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7.0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7.0에도 미국 지수는 이미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재료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피크아웃. 이제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 패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경제 예상치와 또 작년에서 올해 PC 예상치가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5.5, 그다음에 올해는 한 4.0 정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 아주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PC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낮은 한 2.6 정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으로 보면은 상상이 안 가는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보고 있을까? 바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도 있고 특히 공급망 때문에 이번에 이 CPI라든지 여기에 급증을 줬던 원인들이 이제 없어질 것이 아니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자동차 값이었었죠.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쇼티지 현상 때문에 이게 나타났는데 하반기 얘기 좀 풀린다면 물가 불안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포카 치시는 중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페이크, 뻥카 친다고 그러죠. 너무나 이 제롬 파일이 너무나 강경한 목소리들, 그다음에 여전히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만 올해 예상되는 더군다나 패드가 봤던 PC의 숫자를 보면 그렇게 강하게 막 금리를 4번, 10년 8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갈까? 이런 얘기들도 일부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지표는 또 까봐야지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설 연휴를 앞둔 그 바로 전주죠. 거기에 25, 26 그리고 28일 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C 그리고 또 FMC가 열리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발표는 1월 말을 주목해보자라는 주기인데요. 일단 그래프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증시시장을 보면은 위에서 내려간다면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악재가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그 악재를 받아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주시장은 밑에 마틴 구간존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이런 올라가면 물론 얘가 월초 주가가 여전히 저항서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내려가면 마틴의 이 구간은 여전히 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한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안 가더라도 상대적인 계리도가 커가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건에서 오늘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환율이 계속해서 위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융정책이 어쩌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일부의 시각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요번에 이 환율이 1200원대를 가까이 가면서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요거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도 요번에 금통에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분들 봐겠죠. 자, 이런 관계에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잠깐 좀 보시면요. 한번 보시죠. 어제랑은 전혀 다르죠. 사실 시세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과 대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를 밑으로 밀 걸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건 뭐 예측을 잘해서가 아니라 한번 보시죠. 어제 주가가 위로 나갔을 때의 이 디테일한 흔적은 여기 30분 안에 있습니다.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최소한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갖다가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려면 30분 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제처럼 얘가 바람의 방향이 윗단을 갔을 때는 어제 올라가는 날이구나. 근데 오늘은 아침 시가를 중심에서 얘가 밑에 단을 때리고 있죠. 그럼 오늘은 조정받는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기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어느 쪽이 조금 더 견조한가요? 양쪽으로 잠깐 이렇게 조금만 길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밑에 빨간색이 쌍바닥의 모양을 주고 있죠. 얘가
저점을 턴했을 때 여기와 턴했을 때 여기가. 그래서 얘는 코스피는 이 쌍바닥의 모습을 주고 있기 때문에 5선 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코삭은 좀 다릅니다. 코삭 잠깐 보시죠. 코삭은 요게 외바닥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는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30에 20이 쌍바닥의 모양을 주는 걸 봐줬습니다. 물론 지수는 지금 현재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침에 장 시작 이후에 시가의 방향 이후에 어떤 모습을 주는가에 따라서 내가 약간 유동성을 가지고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낫겠다. 여기 이제 오늘 옵션 만기에다가 내일 위에 금리 인상 이 부분과 연결돼 갖고 아직도 좀 더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오늘 미국시장에서 힌트가 된다면 저것이 분명히 악재인데 미리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 그렇게 견제하다면 우리 시장도 이미 이것이 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그렇게 약선상을 먼저 보였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씩은 저점의 매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가져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주요 종목군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고려아연, LG노텍 다 아시다시피 재료 종목군들이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실적주들입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실적밖에 없는 거죠. 엔캠도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 고속 춘종용 전해 이쪽 부분에서 결국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가격을 갔던 종목은 관심을 갖고 보신 다음에 늘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고려아연도 역시 동박 산업 생산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향후 시장에서 또 LG화학과 연결된 이런 매출, 이런 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고려아연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뭐 LG노텍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최근에 보면은 애플카 또 여기에 벤츠의 전기차 부품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다만 여기 짱tem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 가까이 갔을 때 여기 자꾸만 들이맞는데 길게 보면 여전히 상향선의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을 이길 수 있는 실적이 호전된다고 생각하는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저점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차별화의 대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